정우택 국회 부의장의 돈봉투 수수 사건에 연루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갑근 변호사가 대통령 변호를 위해 자기 재판 대신 헌법재판소에 출석했습니다. 충청북도가 구도심을 활성화한다며 산하기관들의 청주 도심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도 없이 너무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지나지 않는 보은군 지역 주민들이 철도 유치를 위해 인구의 3배가 넘는 10만 명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는 대신 윤 대통령의 변호를 위해 헌법재판소로 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의 돈봉투 수수 사건에 연루돼 있어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돈봉투 수수 의혹 보도가 가짜뉴스라며 기자들을 고소한 정우택 전 부의장의 무고 혐의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심판에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뒤로 나란히 앉은 변호인단 사이에 윤갑근 변호사의 모습도 보입니다. 윤 변호사는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시간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는 대신 헌법재판소로 향했습니다. 앞서 법원에 자신의 재판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실 건가요, 오늘? 그건 대통령께서 나와서 말씀하실 겁니다. 윤 변호사는 지난해 총선 당시 공천을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경쟁했던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의 돈봉투 수수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정 전 부의장에게 돈봉투를 건네며 청탁을 해결해달라고 한 카페 사장이 자수하는 과정에서 정 전 부의장의 경쟁자였던 윤 변호사가 변호사비 대납을 약속했다는 혐의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카페 사장이 자신의 친구인 이필용 전 음성군수를 통해 윤 변호사에게 변호사비를 요구했고 이를 약속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정 전 부의장의 공천 탈락을 목적으로 윤 변호사가 공직선거법으로 금지된 기부 행위를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변호사 측은 지난달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변호사비 대납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카페 사장에게 위로와 격려만 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없는 건 없는 거고 뭐 구름이 거치면 해가 드러나지 않겠어요? 돈봉투 수수 의혹 보도가 가짜뉴스라며 MBC 충북과 충북인뉴스 기자를 고소했던 정우택 전 부의장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본격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무고 혐의까지 추가된 겁니다. 재판에 출석하는 정우택 전 부의장은 MBC하고는 얘기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 오늘 지금 혼자가 있는데 저기 MBC하고는 얘기 안 해. 정 전 부의장과 윤 변호사에 대한 재판은 오는 3월 18일에 다시 열릴 예정인데 증인이 많고 사안이 복잡해 선고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충북 지역에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중북부 지역에 이어 충북 모든 시군으로 확대되면서 충청북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음성군 음성읍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세제곱미터당 19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매우 나쁨 기준치인 75보다 2.5배나 높았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해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 때문에 내일까지 대기질이 나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충청북도 산하기관들이 잇따라 청주도심 이전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한 곳에 모인 행정타운의 역할, 구도심 활성화 같은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충청북도의 설명인데요. 건물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에 충분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 원도심으로 옮겼거나 이전할 예정인 충청북도 산하 기관은 우선 세 곳입니다. 충북개발공사가 지난해 8월 옛 교직원 공제회 건물을 매입해 처음으로 독립청사를 마련했고 현재 가덕면에 있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도 지난해 성안길 철당간 옆 상가를 매입한 뒤 올 상반기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접성이 좋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용이하고 이달부터 라이즈, 지역대학 지원 업무도 맡게 돼 청사 확대가 시급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95억 원의 경매에 나와 1차 유찰된 이 건물을 충청북도가 94억 원에 매입한 것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도가 먼저 우리가 사고 싶다라는 의사를 전달을 했고 그쪽에서 경매를 거둬들인 거죠. 제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75억짜리 그런 건물을 95억에 사는 그런 도지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른 기관 사무실을 임차에 쓰고 있는 충북신용보증재단도 도청 인근 상가를 매입해 신축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를 절감할 수 있고 소상공인 단체, 은행 등 유관 기관을 한데 모아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상 8층 건물을 올리는데 3,400억이 소요될 전망인데 경기 침체와 긴축 재정 기조에 과연 적절한 것이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 도의원들은 이 돈을 소상공인 지원에 쓰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보 측은 대출 보증을 하는 게 본연의 업무라 청사 신축비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충청북도는 도청과 이들 산하기관이 근접거리에 집결하면 복합 행정타운을 이뤄 구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밖에도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충북학사, 충북연구원 등 다른 기관들도 앞다퉈 이전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의회 의견 수렴 등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건물 매입권은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나 의혹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치밀하게 좀 저희가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김영환 지사의 측근으로 충청북도의 건물 매입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인사는 해당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밝혀 내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지나지 않는 본군 지역 주민들이 대대적인 철도 유치 운동에 나섰습니다. 인구의 3배가 넘는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건데요.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 지역을 철도로 연결해 살리겠다는 논리가 통할지 주목됩니다. 전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3만 명 남짓한 보은군.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데다 코로나19 여파가 겹치면서 시외버스 노선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갈수록 늘고 있는데 면허가 없으면 이동이 어려운 이른바 교통사막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 병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청주만 나갈래도 교통이 엄청 불편하잖아요. 외지에서 친구분들이 놀러 온다 해도 너무 복잡하니까 못 오고.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에서도 유일하게 철도가 지나지 않는 곳이어서 주민들은 철도역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철도가 없으니까 버스밖에 없잖아요. 교통수단이. 고속도로가 막히면 제 시간에 못 오잖아요. 그런 게 가장 답답하죠. 지난해 11월 출범한 철도유치위원회가 구호를 외치면서 주민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계획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보은을 통과하는 노선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현장 서명운동뿐 아니라 온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21일까지 보은군 인구의 3분의 2 수준인 19,000여 명이 철도 유치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보은군 인구보다 3배 이상 많은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전달하는 게 목표입니다. 보은군 주민과 출향인, 전지훈련을 온 선수들과 설 연휴 귀성객까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소멸 위험 지역으로 이게 지정돼 있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우리 보은군의 철도 노선이 필요하다. 보은군이 요구하는 노선은 청주공항에서 보은을 지나 김천을 연결하는 노선과 청주공항에서 보은을 지나 포항을 향하는 2개 노선입니다. 충청북도는 이 가운데 청주공항 김천 노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 감소 지역을 연결하는 이 노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북토를 종축으로 최단거리로 연결할 수 있는 내륙철도 노선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기존 경부선에서 소외됐던 지역들이 새로운 성장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하지만 노선 한 개를 만드는데 3조 원 안팎의 큰 비용이 드는 데다 전국 지자체가 건의한 노선만 100개에 달해 유치하는 게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하반기에 고시할 예정이어서 지자체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청주국제공항 거점 항공사 에어로케이가 청주, 일본 나고야 정기 노선을 신규 취항합니다. 오는 31일부터 일주일에 4차례 청주국제공항에서 오후 1시 40분에 출발하고 나고야에서 돌아오는 항공편은 오후 6시 25분에 도착합니다. 에어로케이는 애초 주 7회 운항으로 항공권을 판매하다 항공기 도입이 늦어지자 취항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운항을 축소해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한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연합회가 제천 국제한방천연물 산업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보탭니다. 엑스포 조직위와 협약을 체결한 한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연합회는 전국 시군구 조직으로 엑스포를 홍보하고 단체 관람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제천 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는 오는 9월 20일부터 30일간 제천 한방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다음 주면 설 명절인데요. 이 명절 대목을 앞두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속여 파는 경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보름 동안 전국적으로 300건이 넘게 적발되는데 설 연휴 직전까지 단속은 계속됩니다. 원산지 단속 현장을 김광현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대전 서구의 한 고깃집 주방에서 농산물 품질관리원 단속반이 식재료를 살핍니다. 붉은 비닐에 든 고기를 본 단속반이 원산지를 지적합니다. 본 목전지 미국돼 있잖아요. 이거 지금 쓰시는 거 아니에요? 가게 내부에 국내산만 취급한다고 내세운 이 업체는 일부 미국산 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습니다. 국내산으로 돼 있으면 소비자가 어디로 갈까요? 국내산을 알겠죠. 네, 그게 문제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주는 매번 다른 음식이 나가는 백반 메뉴에 제육볶음을 할 때만 미국산을 사용한 것이라며 표시 문구를 수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굽는 고기는 국내산 오로지 쓰고 아까 그 미국산 그거는 부지적으로 두루치기 고기 백반에 들어가는 고기다 그거죠. 인근의 또 다른 정육점. 일부 제품에 축산물 이력 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단속반에 적발됐습니다. 육사심이랑 한우 양지가 이력 번호 불일치 나왔어요. 거짓 표시로 부르던데 그거는 과태료 70만 원이에요. 1차. 충남지원이 하루 동안 벌인 단속에서만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등 14건이 적발됐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6일부터 실시한 집중 단속에서 적발된 건수는 전국적으로 300건이 넘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는 원산지 표시 실수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고의로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좀 있고 그다음에 마트 같은 경우는 좀 수입산을 또 국산으로 표시하는 사례가 좀 종종 있습니다. 명절 대목을 노리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원산지 거짓 표시를 뿌리 뽑기 위해 농관원은 설 연휴 직전인 27일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해 4월부터 청주와 증평 등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6대에서 550만 원어치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친 5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2023년 동종전과로 출소한 이 남성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숙박비를 내지 않자 자신을 쫓아낸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청주지검은 다수의 피해자가 사망해 피해가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았으나 이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MBC 충북 창사 54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AI 돌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11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받았습니다. 김병수 영상기자가 연출한 이 다큐멘터리는 첨단 기술이 노년층의 삶과 돌봄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며 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심의위는 충북 지역의 돌봄 사례를 소개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돌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충북본부가 함께 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NH농협은행이 30억 6천만 원을 출연하고 충북신용보증재단은 그 15배인 459억 원 규모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 특별 출연 협약 보증은 오늘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충청북도는 자금난 해소를 위해 충북신보 보증 규모를 지난해 6,500억 원에서 올해 7,5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충북을 대표할 지정축제가 6개 선정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도내 유일의 문체부 지정 문화관광축제인 음성 품바축제와 고유 문화인 김장을 소재로 한 괴산 김장축제를 최우수로 선정했습니다. 우수축제에는 보은 대추축제와 옥천 지용제, 유망축제에는 영동 포도축제와 증평 인삼골축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축제에는 1억 원의 도비와 전담 여행사를 통한 관광 상품화, 홍보 마케팅이 지원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